200년 전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원행을묘 정리의궤. 그 속엔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기록이 담겨있다. 그리고 오늘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살아난다. 그들은 늘 나라를 먼저 앞세웠다. 그러나 사실 그 속은 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억한다. 내 나이 11살이었다. 말리는 신하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 33년간 기다려왔던 그날, 사중지공의 축제를 시작할 것이다. 올해는 과인에게 매우 뜻깊은 해다.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해자.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해경군께서 회갑을 맞은 해다. 이 경사를 위해
역사상 가장 성대한 잔치를 열 것이다. (1795년) 정조는 대규모 행렬을 이끌고 창덕궁을 출발한다. 수행원만 6,000명, 동원된 말이 1,400필에 이르는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어머니 해경궁의 회갑잔치를 위한 8일간의 대장정이었다. 목적지는 수원, 궁에서 33km 떨어진 곳에 있다. 6년 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해마다 찾아왔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국왕을 경호하기 위해 삼엄한 작전이 펼쳐졌다. 척후는 높은 곳에서 행렬의 움직임을 전달한다. 행렬이 마을에 가까워지면 길목을 방어하는 복병의 움직임도 다급해진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왕을 본다는 것은 빛을 보는 것. 백성들은 이를 관광이라 불렀다. 왕은 백성들이 행렬 가까운 곳에서 관광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모습을 빠짐없이 그리고 있었다. 이날의 행렬은 원행 을묘 정리의궤 속 반차도에 자세히 그려져 있다. 경기감사와 행사를 총괄한 총리 대신 최재공이 선두를 맡았다. 다음은 별기대. 실제로는 84명이 참가했지만 10명만 그려넣었다. 마병과 복운 뒤로 형형색색의 깃발 부대가 나타나 행렬의 권위와 위용을 더한다. 취타대는 마부도 없이 말 위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이들의 음악을 통해 행렬의 속도와 움직임이 지휘된다. 금월부, 양산, 수정장.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의장물로 곧 국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표시다.
국쇠를 실은 어보마와 너울로 얼굴을 가린 18명의 여인이 지나면 왕의 가마가 등장한다. 붉은 홍계와 의장 깃발들 22개의 각종 의장물이 왕이 행차했음을 알린다. 그 사이에 임금의 가마 정가교가 있지만 이날 왕은 타지 않았다. 군 통수권을 상징하는 둑과 왕을 상징하는 용기가 펄럭이며 행렬의 위엄과 권위를 드높인다. 그 뒤로 병사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최정예 무사 80명이 빈틈없이 경호하는 것은 해경궁 홍씨의 가마 자궁가교다. 앞뒤 2마리의 말이 가마를 끌고 있다. 바로 뒤에는 군사들이 더욱 밀집해 에워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국왕이 탄 좌마가 있다. 왕을 그리지 않는 전통 때문에 좌마는 비어 있었지만 정조는 해경궁을 직접 모시기 위해 말을 타고 자궁가교를 뒤따르고 있었다. 국왕의 경호부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진법을 운영 중이며 유사시 국왕을 보호하고 침입자를 제압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뒤이은 쌍가마에는 정조의 누이 청현군주와 청선군주가 타고 있고 조정의 신하들을 비롯해 행렬 전반부와 비슷한 경호부대가 뒤를 따랐다.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의 회갑을 맞이해 8일 동안 행차한 것을 기록한 원행을묘 정리의궤. 이 속에는 1772명의 참가자와 786필의 말이 그려져 있는데 신나고 당당한 모습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 등장하는 말도 그 생김새와 자세가 각각 달라 지루한 느낌이 없다. 옆을 보며 미소 짓거나 뒤를 돌아보는 병사들의 표정도 다채롭다. 말을 이끄는 병사가 얼굴을 가린 나인의 모습을 흘깃거리는 모습도 재미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라는 8개의 글자는 혈룡원에 행차한 1795년의 행사를 정리소에서 기록한 의궤라는 뜻이다. 원행을묘 정리의궤는 모두 8권 1270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권은 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8일간 치러진 주요 행사 장면부터 물품의 설계도에 이르기까지 112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7권은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사의 준비 과정부터 내용, 사후 처리까지 모든 내용을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잔치에 참가한 기생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있으며 이들이 착용했던 의상, 장신구, 속옷 등도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잔치상에 오른 그릇의 종류와 쓰임새까지 기록해 두었다. 참석자들은 역할과 직책에 맞춰 출장비를 받았는데 노비와 말의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여덟 권의 책 속엔 8일간의 축제가 글과 그림으로 촘촘히 그려져 있다. 축제의 준비는 정리소가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행차 4개월 전에 설치된 정리소를 중심으로 물품 조달과 예행 연습이 이루어졌다. 인력, 물품, 비용, 도로 건설, 경호 등 제반 사항을 국가 최고위급 관리 6명이 모여 면밀하게 준비했다. 이번 행차는 들어간 예산도 역대 최다였다. 의궤에는 가마의 설계도가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벽면과 장식, 부품까지 그려져 있어 지금도 그대로 복원이 가능하다. 가마의 내부는 중국제 최고급 비단으로 장식했고 일본제 거울과 요광 등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다. 이는 나이 드신 어머니를 걱정하는 정조의 효심 때문이었다. 궁을 출발한 행렬은 종로를 지나 지금의 명동에 이르고 숭례문을 향하는 코스를 선택했다. 당시에도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최대 번화가였다. 현재의 도심과 기찻길이 당시 행차길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길은 큰 장애물을 만나는 길이기도 했다. 조선에서 제일 큰 강, 한강이었다. 정조의 선택은 36척의 배였다. 가장 큰 배를 가운데 두고 물가로 갈수록 작은 배를 놓는다. 이 배들은 단단한 나무로 서로를 이중 삼중으로 엮는다. 그 위로는 횡판을 덮고 잔디를 깔았다. 강가인 선창다리를 만들어 물결에 따라 높낮이가 조절되도록 했다. 다리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고 깃발을 세웠다.
다리 위에는 3개의 홍설문을 세워 한껏 권위를 높였다. 작은 흐트러짐도 없이 한강을 건너는 장엄한 국왕의 행렬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놀라운 볼거리는 축제의 흥겨움을 더욱더 고조시켰다. 이날의 장관은 또 다른 그림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여덟 폭으로 구성된 병풍 화성능행도에는 8일간의 주요 행사와 함께 배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는 왕의 행렬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백성들의 다양한 모습도 등장한다. 눈에 띄는 건 바로 인물의 위치에 따른 크기 변화, 원근법이다. 가까운 곳의 백성이 멀리 있는 왕의 좌마보다 크게 그려져 있다. 이것은 조선 궁중화의 최초로 등장한 서양 화법으로 당시로선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그간 조선의 궁중화는 권위와 전통을 중시하는 화법을 써왔다. 왕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점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에 비해 정리의궤는 하나의 시점만 사용해 생생한 현장감과 사실감을 부각시켰다. 원행을묘 정리의궤는 그 이전의 의궤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와 형식과 그 내용으로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조의 결단력이 필요했던 거죠. 의궤는 의식을 뜻하는 의와 바퀴 자국을 뜻하는 궤의 합성어로 의식의 본복이란 뜻이다. 원행을묘 정리의궤는 기존의 왕을 위해 만들었던 의궤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특유의 화려한 장식이 배제된 평범한 모습의 정리의궤는 크기도 훨씬 작아졌다. 그러나 소박한 외형과 달리 8권이나 되는 풍부한 분량은 한층 더 자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의 새로운 시도는 계속됐다. 왕은 화려한 외관과 아름다운 색채를 포기하고 의궤를 인쇄본으로 만들라고 명했다. 그림은 목판으로, 글자는 금속 활자로 인쇄했는데 이것은 조선 왕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인수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궤를 배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행사에 참여했던 신하와 군인들, 이를 구경하던 백성들은 이 기록을 보고 행차 당시의 순간순간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생생한 행차의 현장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1795년) 서울. 도성화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왕은 이번 행차를 행복한 행차라고 부르도록 하고 8일 동안 열릴 것임을 온 나라에 알렸다. 일시적으로 통행 금지가 해제됐고 전국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의막이라 불리는 임시 숙소는 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화성능행도 8폭 병풍 중 시흥 환어 행열도에는 백성들의 모습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백성들은 국왕에게 절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건을 둘러쓰고 담배를 문 채 구경을 하며 엿장수와 술장수까지 등장하고 있다. 축제를 함께하는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 국왕의 행차가 하나의 경사이기도 했지만 백성의 노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백성들이 자유로운 자세로 행차를 관람하고 있고 천막 아래에는 심지어 술을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차가 하나의 구경거리이자 큰 축제로 변한 것이죠. 한강을 건넌 국왕 일행이 향한 곳은 수원. 행렬은 과천을 거치는 통상적인 원행 코스가 아닌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여기에 새로 지은 114칸짜리 시흥 행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정조가 수원으로 향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생전의 사도세자는 글보다 무예에 능하였다. 그러나 그 강직함이 비극을 불러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당시는 극심한 당쟁과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지닌 신하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그는 어쩌면 위험한 미래였는지도 모른다. 신하들의 주선으로 영조를 직접 만난 나경원의 고변세에는 사도세자의 비행 10가지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끊임없는 감시와 날선 비난에 갇힌 비운의 세자.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소문과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아버지 용조와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놈이 감히 내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다. 전하, 이거! 사심 안의 공심과 공심 안의 사심. 공이라는 행위 속에 사사로움은 없었는가? 공심을 말하는 자들에게 정작 사심이 숨어 있으니 사중지공, 공중지사. 사심 안에 공심이 있고 공심 안에 사심이 있다. 저들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만이 공이라 했고 아버지에 대한 나의 연민은 사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나라와 공의를 위한 것이라는 그들의 행위 속에 개인이나 당파를 위하는 사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는 뼈저린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정조가 즉위한 지 채 1년도 안 돼 7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 놀라운 것은 국왕의 최측근인 환관과 궁녀, 호위군관까지도 조직적으로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암살 위협에 시달려 밤을 지새던 날이 많았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왕의 목숨마저 요구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 대한 분노, 조선의 국왕으로서의 책무. 정조는 공과 사 사이에서 늘 방황해야 했다. 이른 아침 왕의 행렬은 시흥 행궁을 나섰다. 행차 석 달 전 완공된 새로운 이 길은 12km가 넘는 큰 길이었다. 만안교 역시 새로 만든 다리였는데 왕의 행차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당시로선 상당히 넓은
폭이 8m나 되는 다리였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셨기에 행렬은 속도를 조절하며 나갔다. 안양차 앞길에서 행렬이 멈춰섰다. 조리사들은 미리 도착해 음식을 만들어 놓았다. 메뉴는 대추 미음 다밤, 장거리 여행에 나선 노인이 소화시키기 좋은 음식이었다. 상엔 미음 말고도 양도가니와 묵힌 닭을 내린 탕, 말린 전과가 올려졌다. 정조는 상을 직접 전하며 어머니의 건강을 세심히 살폈다.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그때 모습은 시흥환어 행렬도에 잘 나타나 있다. 큰 포장을 두른 해경궁의 가마 주위엔 시중을 드는 궁궐 라인들이 자리하고 있고, 가마를 끌던 말은 잠시 휴식을 취한다. 왼쪽 아래엔 음식을 만들던 이동식 수락관, 수라마차가 보인다. 이것은 이제 정조의 화성 행차가 바로 모친을 위한 효의 행렬이었다. 그러니까 효를 위한 행사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전통시대의 효라는 것은 실제로 임금과 신하 사이는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신하들이 부모에 해당되는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의 행렬은 신하들에겐 임금한테 충성을 다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날 오후 큰 비가 내렸다. 행렬이 계속 나가기 어려운 상태라며 신하들은 잠시 멈추기를 제안했다. 전하, 옷이 젖겠사옵니다. (33년) 전 그날도 비가 많이 내렸다. 만고에 없었던 일.
아버지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이번 행렬은 지극히 성대하고 절도 있는 예를 갖춰야 하는 만큼 모든 일이 다 원만하기만 바랄 수는 없다. 다행히도 비가 내려 앞길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으니 잘된 일 아닌가. 그대로 행렬을 진행한다. 당신을 하더라라!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여 수차례 행렬을 멈추었던 왕은 강행 명령을 내린다. 큰 빗속을 뚫고 행렬이 계속되었다. 수원을 불과 1km 앞둔 지점. 정조는 행렬을 멈추게 했다. 막차를 설치하라. 황금 갑옷으로 갈아입고 첨단 요새 화성에 도착한 정조.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본 자들에 대한 분노. 공과 사.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대규모 군사훈련과 화려한 잔치. 정조는 목숨을 건 승부수를 던진다.